1월 9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5% 상승한 4,586.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1% 상승한 947.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4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이원컴포텍, 아이톡시, 포메탈, HM넥스, DHX컴퍼니, 알맥, 비가전자, 러셀, 에드포러스, 비엘팜텍, 모베이스전자, 젠큐릭스 1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로봇 테마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세스 전시회의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IT 전문 매체인 시넷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여 아틀라스를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로봇용 인공지능 칩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인 디벡스와의 협력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칩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현대차그룹주들과 더불어 로봇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HM넥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SMI의 광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월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는 50% 수준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제 수주 접수는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원컴포텍은 얼마 전 자본 비율 부족으로 인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원컴포텍은 언론을 통해 최근 나스닥 상장법인인 리미나투스의 주식 437만 주를 취득한 가운데 계상되지 않았던 주식이 자산으로 잡히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로 인해 관리 종목에 편입될 이슈는 없다고 해명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러셀은 자회사인 러셀로보틱스가 로봇과 반도체, 우주항공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독보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러셀로보틱스는 현대차와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등 해당 산업의 톱티어 기업들에게 무인 운반 로봇과 무인지게차를 공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아트론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디벡스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디벡스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HM넥스, 이원컴포텍, 모베이스전자, 러셀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방산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50% 높은 수준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가 국내 조선기업 관계자들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한국과 캐나다의 산업협력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캐나다 정부를 직접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달 말 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TV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면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하나가 미국 필리조선소의 확장과 더불어 미국에서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방산 및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젠큐릭스는 언론을 통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로슈와 키아젠, 바이오레드 등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젠큐릭스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아이톡시와 DHX 컴퍼니, BL팜텍, NH앤벅스, 성우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이톡시는 최근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변경 상장일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한편 NH앤벅스는 특별한 호재 없이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맥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알맥의 2025년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현재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고객사를 대상으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안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비가전자는 수요일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동인 C&D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1.6T급 광트랜시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비가전자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개발을 토대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들 및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에드포러스는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광고 플랫폼의 수익성을 250%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에드포러스는 구글의 공식 퍼블리싱 파트너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비츠로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비츠로테크는 오늘 방산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사이닉솔루션은 디자인하우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 기업들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사이닉솔루션이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미국 엘리베이션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전기차와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력관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젯밤 미국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S트릴리온은 49억 원 규모의 3회차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에 공시했던 대로 현금 대신에 BBR 컴퍼니의 주식으로 대용 납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 MMORPG 게임인 미르엠 모강 쌍용을 1월 13일부터 중국에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시스템,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계양전기, 5위는 성문전자, 6위는 유니온 머티리얼, 7위는 남선알미늄, 8위는 CI테크, 9위는 한온시스템,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시스템, 계양전기, 성문전자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및 조선 기업입니다. 계양전기는 현대트랜시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성문전자는 현대차의 금속 증착 필름을 공급 중인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강통신, 2위는 모베이스전자, 3위는 비가전자, 4위는 협진, 5위는 셀로메드, 6위는 한일단조, 7위는 셀바스 헬스케어, 8위는 유일에너테크, 9위는 사이닉솔루션, 10위는 TS트릴리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모베이스전자, 비가전자, 협진, 한일단조, 셀바스 헬스케어, 사이닉솔루션, TS트릴리온입니다. 대한강통신은 통신장비 및 방산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일단조는 방산기업입니다. 모베이스전자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이며 협진은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비가전자는 광트랜시버 개발 완료 소식 속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동반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파트너사인 울트라사이트가 인공지능 기반의 심장 초음파 플랫폼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닉솔루션은 초기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미국 엘리베이션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TS트릴리온은 전환사채 납입 완료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현대차, 5위는 현대오토에버,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한미반도체,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시스템, 현대오토에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기업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주이자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지노믹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ABL바이오, 4위는 D&D파마텍, 5위는 우림PTS, 6위는 제주반도체, 7위는 사이닉솔루션,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G2G바이오, 10위는 파마리서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지노믹스, 우림PTS, 사이닉솔루션입니다. 알지노믹스는 12월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우림PTS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이닉솔루션은 초기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미국 엘레베이션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